자, 죽음의 조라고 평가를 받았고 실제 죽음의 조가 맞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힘들고 어려울 땐 2조를 봐라. 근데 힘들고 어려울 때 2조를 봤을 때 더 힘들어집니다. 그거를 보고 웃으란 얘기였거든요. 네. 그게 아니라 이렇게도 될 수 있구나. 와, 와, 이건 진짜. 저는 상상도 안 했고요. 사실 그렇게 얘기한 게 저희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모든 지상파 방송사, 그다음에 많은 유튜브를 운영하시는 뭐 선출, 네. 그다음에 공익 월드컵 멤버분들 모두 다 일본이 독일과 스페인조가 된 동시에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일본 내에서의 반응도 그래. 그런 영상이 있었어요. 우리가 뭐라고 해야죠? 이제 딱 그 조별 발표가 났을 때 네. 제발 일본 이랬잖아. 일본 쪽에서는 제발 한국, 그치, 제발 그치. 한국 그래. 이랬었단 말이야. 어. 근데 결국에는 웬걸? 죽음의 2조에 들어가서 일본이 1위로 1위. 16강에 올라갔습니다. 야, 2승을 했는데 그 2승도 의적처럼 코스타리카한테 승점은 내주고 그치. 독일 일본 승점을 뺏어와서 2승의 조별리그 1위 진출? 물론 상대하는 게 이제 모드리치를 상대를 하긴 해야 됩니다만 예. 솔직히 일본 이거는 대단한 업적이고요. 반대로 독일은 이탈리아가 2개 대회 연속 아예 진출조차 못한 것과 비슷한 느낌으로 독일이 그런 게 있어요. 뭐 요즘은 잘 안 쓰는 표현이긴 합니다만 뭐 녹슬었다, 녹슨 전차다. 전차 군단 뭐 이런 거 어쩌고 막 이런 그 와중에 네. 못하면 8강이었어. 맞아요. 독일이 원래 그렇잖아. 근데 최소 8강. 2개 대회 연속 조별리그 탈락. 그것도 아시아 팀한테 다 발목 잡혀서. 2018은 한국에게, 2022는 일본에게. 일본한테. 2014 그러니까 그 전전 대회에서는 우승을 했던 팀이 그렇죠. 2개 대회 연속 조별리그 탈락이라는 수모를 한지 플리크 6관왕 이 한 감독과 루초 오늘 코스타리카가 독일 잡았으면 트래블 감독 둘 날아갈 뻔했어요. 그러네. 따져보니까 또 그렇게 되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지금 덕현이가 독일이랑 코스타리카 중계를 했거든요. 네. 어느 순간에 코스타리카가 독일을 역전해 놓은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타임테이블로 정렬해 보잖아요. 네. 되게 웃깁니다. 장난 아니었어 아까. 일단 딱 처음 시작할 때 예. 조별 상황을 보면 스페인 1위예요. 스페인 1승 1무입니다. 네. 그리고 골 득실이 여기는 말이 안 돼. 그 7대0이 있으니까. 코스타리카는 네. 7등이 있으니까. 자, 2위가 일본이었습니다. 네. 일본 1승 1패였어요. 자, 그리고 3위가 어디? 코스타리카. 네. 왜? 골 득실이 안 돼요. 그쵸. 그리고 4위가 독일. 독일. 1무 1패입니다. 자, 근데 마지막 매치업이 딱 나왔을 때 일본 대 스페인, 코스타리카 대 독일. 이거는 무난하게 그냥 스페인 독일이 올라가는 그림이 거. 나올 수도 있겠다. 근데 저희가 그 얘기를 했죠. 혹여 일본과 코스타리카 나갈 수 있는 경우의 수도 하나는 있다. 일본이 이기고 있지. 코스타리카 이기면 둘 다 이기면 돼요. 그럼 된다. 자, 근데 경기가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저는 이제 무난한 그림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고 전반 10분까지는 그 생각 변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왜? 전반 10분 만에 그나브리가 헤더로 골을 넣거든요. 그리고 스페인 쪽에서는 모라타가 얼마 안 돼서 또 득점을 합니다. 1분 뒤에 득점을 해요. 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동시에 따단. 틀어놓고 있어요. 어. 구조에서도. 왜냐면 조별리그 상황을 계속 체크를 해야 그치. 되니까 최종전이니까. 자, 이렇게 되면서 스페인은 1위를 굳히게 되고요. 그쵸. 독일은 2위로 올라갑니다. 그 순간 이 경기를 일본 대 스페인 경기를 그 영주 형이랑 태사자 형준이 형이랑 보고 있었어요. 네네네. 근데 두 분이서 이제 하프타임 끝나고 나간 다음에 후반에 또 왔는데 방송거리가 없고 경기도 이럴 것 같으니까 우리가 그럼 90년대 토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옛날 아이돌 얘기하고 네. 그렇게 이제 두 분이 얘기를 하고 왔더라고. 그런데 그런 얘기는 할 새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일본이 딱 전반 끝나자마자 두 장의 교체 카드를 가져갑니다. 그렇죠. 쿠보를 빼고 도안리치를 넣어요. 예. 그리고 여기에 나가토모를 빼고 미토마. 미토마를 넣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게 신의 한 수가 되죠. 왜? 도안리치가 동점골을 넣었어요. 와, 도안리치 골 넣는 거는 사실 개쩔었죠. 우나이 시몬의 저는 미스가 있었다고 봐요. 처음부터 킥 미스가. 근데 거기서도 과감한 권혁수의 슈팅. 네. 바로 득점 성공. 그래서 1대1이 되는데 그로부터 3분이 채 지나지 않은 네. 그 시점에서 나라카오가 그 나가는 걸 이렇게 살려내가지고 일본이 야, 저는 나갔다고 봤는데 네. 이게 사실 공이 VR 나간 것처럼 했잖아요. 보여도 위에서 보면은 이만큼만 걸려 있어도 인이거든요. 음. 근데 그런 나봐. 그게 이제 인이 된 거죠. 예. 그래서 2대1로 뒤집어집니다. 헐.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누가 급하냐? 독일이 급해요. 그렇죠. 왜냐면 독일은 어쨌든 이거를 이기고 봐야 돼. 그래. 이기고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야 하는데 스페인이 이렇게 져버린다? 그러면 독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도 못 올라갑니다.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갑자기 코스타리카가 따라잡기 시작합니다. 이게 일본의 골이 나온 지 7분 뒤에요. 그렇죠. 7분 뒤에 그 옐치테에다가 동점골을 넣죠. 이것도 사실 독일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판단이었고 여러모로 놓고 봤을 때. 그리고 이때 독일이 한 3골대 때문에 그러니까 이날 네, 경기 전체로 하면 3골대를 네. 했어요. 근데 어쨌든 테에다가 동점골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독일 입장에서는 2무 1패가 되는 그렇지. 거니까 코스타리카가 이제 한 칸 위로 올라갑니다. 맞아요. 근데 한 칸 위로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문제될 게 없어요. 왜냐면은 어차피 득실에서 여기는 못 그래. 따라잡아요. 근데
코스타리카 역전을 합니다. 자, 그 순간 골 때리는 건 스페인이거든요. 스페인이 갑자기 밑으로 내려와요. 새끼들아.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그때 스페인 관중석을 이렇게 비춰. 예. 그때 갑자기 사람들이 술렁이 시작. 다들 핸드폰 본단 말이야. 코스타리카 역전을 했대. 네. 그것도 이거 심지어 노이어 자책골 됐거든요. 그죠? 이거? 그래서 2대1로 코스타리카 역전했어. 그리고 조별리그 순위가 일본 제일 위에. 1위. 그리고 2위 코스타리카. 코스타리카. 골 때리는 상황이 된 거지. 이렇게 됐어요. 네. 그래서 2승 1패로 일본과 코스타리카가 위에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스페인 입장에서는 아주 다행히도 카야베르츠가 3분 뒤에 동점골을 넣었어요. 빠르게. 그러면 이제 스페인은 이 경기가 본인들이 진다 하더라도 2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림이 네.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독일은 여전히 2무 1패라서 예. 순위 자체는 낮아요. 그죠. 하지만 여기서 어쨌든 우리가 이기고 봐야 되거든요. 일단. 근데 그러고 나서 카이아베르츠 이 펠크루크가 연속해서 골을 네. 넣습니다. 막판에. 독일은 마지막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할 거 다 했어요. 그런 다음에 기대했겠죠. 제발 스페인 한 골만 넣어라. 스페인 친구들아 한 골만 넣으면 돼. 진짜 한 골만 넣어라. 부탁이야. 제발. 이런 느낌.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않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그런 얘기도 했어요. 만약에 내가 독일 사람이라면 에이 어차피 X된 거 그냥 여기 져가지고 니네도 떨어져라 이들아 스페인. 그렇지. 야 나와 그냥 우리 어땠어. 아니면 이제 약간 이거는 그냥 제 뇌피셜인데 이제 스페인도 이제 상황을 좀 봤겠죠. 네. 하다 보니까 이제 독일이 이제 막판 보니까 4대1로 이기고 있는 거야. 그럼 이거는 코스타리카 뒤집기는 좀 힘들거든. 그럼 이제 쓱 보고 야 잠깐만 F조일이 누가 했냐? 모로코? 2위는 크로아티아? 그럼 모로코지. 그래? 근데 이제 모로코가 엄청 잘했어요 이번 조별리그에서. 사실 모로코도 상당히 까다로울 거야. 네. 잘하고 있으니까. 근데- GS가 먹일 수도 있어. 근데 또 이제 크로아티아 주머니 갖는 무게감 그리고 그렇죠. 오늘 모드리치 축신이었거든요. 미쳤어요 네. 모드리치. 물론 이제 중원 싸움 붙으면 저는 스페인이 조금 더 우위라고 보긴 합니다만 이제 딱 봤을 때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한 골을 더 넣어주면 일본이 떨어지고 우리가 독일을 데리고 올라가야 되네. 예. 우리가 왜? 어. 이제 이런 느낌이 들 굳이? 수도 있는 거지. 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이게 타임테이블이 진행이 쭉쭉쭉쭉 될수록 조별리그 순위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그 이제 저랑 그 같이 중계를 했었던 캐스터도 되게 그냥 무난한 흐름을 예상을 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시작하자마자 10분 만에 그나브리 넣고 모라타 넣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거 되게 원사이드하게 끝날 수도 있겠다. 그치. 근데 이게 후반에 막 바뀌면서 다이나믹했어. 우리 쪽도 코스타리카 역전하고 막 이러니까 여기도 막 일본 뒤집어지고 그래서 구조가 난리가 난 거야. 완전 난리였어. 그리고 그 와중에 나는 옆에 품목 띄워놓고 그 경우의 수 계속 계산하고 그래. 있고 예. 굉장히 여러모로 좀 재밌는 2조가 아니었나 그렇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일본은 대단한 업적을 만들어냈습니다. 특히나 일본은 사실 모리아사지메 감독도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은 감독이에요. 그리고 이번 대표팀 선발 관련해서도 이런 선수들도 있었고 뭐 이제 후라시 쿄고 예. 같은 선수들이라든지 근데 뭐 결과적으로는 증명을 한 거예요. 증명이 이거는 예, 진짜 일본은. 본인이 쇼앤프로브 한 거기 때문에 자국 감독으로 일본이 지금 뭐 독일이 안 좋았다라는 거 이런 거는 나중에 차후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1위로 올라갔다는 게 남는 거거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그분들의 리액션이 궁금합니다. 그 보셨나요 혹시? 저기 수빈이가 인터뷰했던 그거 말고요? 아니요. 그 이제 커뮤니티에 올라왔었던 분들인데 뭐죠? 일스타 TV라는 제목으로 올라와서 뭐야? 그 일본이 독일 상대로 선제골 그 누구야 누구지 걔? 마이다? 나이제 넣었는데 옵사가 취소했잖아요. 어.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 있거든요. 있어? 네, 그 리액션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 이제 프레찬이라는 유튜브들인데 원래 이제 프리미어리그 위주로 거기 이제 진행자분이 이제 아스날 팬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일스타 TV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좀 찾아봤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그 독일전 리액션을 주목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스페인전 리액션도 좀 난리 궁금합니다. 나겠다. 예. 어떨지 궁금하고 일본은- 일본은 진짜 쇼앤프로브 한 거죠. 그럼요. 자국 감독으로 이 성적을 냈다. 그럼 저 일본은 쾌거. 엄청난 대단한 거고. 그리고 막말로 네. 스페인 독일 잡았잖아. 일본 국내에서는 얘기할 걸요. 크로아티아는 못 잡을 거 뭐냐. 맞아. 왜냐하면 굳이 솔직히 따지자면 크로아티아나 스페인이나 독일이나 아니 때에 따라서는 야 크로아티아가 더 해볼만하지 않아? 스페인보단? 이렇게 생각하겠지. 뭐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좀 다를 수 있겠고 이제 독일의 경우 어차피 스페인은 올라갔으니까 네. 스페인도 이제 뭐 사실 근데 스페인도 국내에서 비판 좀 받을 겁니다. 그건 일본한테 있어요. 진 거는. 왜냐면 그러니까 비판을 받기도 할 거고 스페인이 어쨌든 골을 못 넣어서 지지 예.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는 스페인이 이번 대회 임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리스크 중에 하나가 스트라이커 공격수야. 모라타 이외에 누가 있느냐. 그렇죠. 그래서 올 시즌에 리그에서 활약이 좋았었던 보르아 이글레시아스. 여기에 이아고 아스파스. 그렇죠. 이런 자원들에 대한 발탁이 그 스페인 국내 쪽에서도 약간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카날레스 얘기도 많이 그치. 나오고. 근데 어쨌든 스페인이 16강에 갔습니다. 문제는 독일인데 독일이 이번 26인 스쿼드를 구성함에 있어서 잡음이 엄청나게 그랬죠. 많았어요. 첫 번째. 베르너랑 은메차를 제외하고 스트라이커 자원에 대한 테스트를 안 했습니다. 근데 베르너랑 은메차가 둘 다 나가리.
부상으로 낙마가 네. 있어요. 그래서 펠크루크를 급하게 데려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뭐 무코코 같은 이런 자원들을 데려와요. 근데 한지 플릭이 이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써봤어야지. 그렇지. 근데 안 됐잖아요. 그리고 지난 경기에서 사실 펠크루크는 증명을 했습니다. 골 넣었어요. 근데 오늘 경기 토마스 밀러 제로톱. 밀러 제로톱이 지난 스페인전에서도 아무것도 안 못했단 됐는데. 말이에요. 자, 여기 이제 1차적인 논란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중원을 보죠. 자, 이번 중원 특히나 이제 수비적인 부분을 담당해 줄 수 있는 중원의 3미를 조합을 보면 일단 무시알라는 조금 더 위쪽으로 네. 구분을 하죠. 자, 그럼 결국에 고레츠카, 균도안, 키미 네. 이 세 선수 중에 과연 수비적인 롤을 할 수 있는 선수가 누구냐? 냉정하게 봤을 때 키미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제 원래 바이언에서는 키미 고레츠카 라인을 세우잖아. 그래서 이제 여기서 좀 얘기가 나왔었던 게 그 동생 캐디라나 네. 라니 캐디라나 이런 자원들을 그러니까 수비적인 롤을 수행할 수 있는 3선 자원을 한 명 더 데려갔어야 된다라는 비판점이 분명히 있었고 자 센터백 수비 라인으로 보죠. 클로스터만을 뽑았냐. 클로스터만이 대회 시작하기 전까지 부상이 계속 맞아요. 있었어요. 근데 클로스터만 데려갔죠. 여기에 추가적으로 마츠 홈멜스가 폼이 엄청 좋았는데 안 홈멜스는 데려갔어. 결국에는 안 데려갔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센터백 누구 데려 벨라코찹을 데려갔어요.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한지 플릭은 무조건 책임론을 물을 수밖에 없어요. 벨라코찹은 리그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긴 해요. 아니 근데 독일 국대 경험이 아니, 얼마나 경험이 있다고. 너무 없는 선수 아니야. 근데 사실 홈멜스가 대단한 그런 뭐 국가대표 때문에 동기부여를 얻었다는 얘기도 예. 있고 그리고 이 선수가 도르트문트 수비진에서 보여줬었던 그 폼을 봤을 때는 그리고 이 선수가 독일 국가대표는 뭐 한 경기 그럼요. 뛰었습니까? 그 핵심적인 선수 아니야. 네. 근데 결국에는 홈멜스를 안 뽑고 나머지 자원들을 뽑아서 독일 입장에서는 첫 경기 만약에 첫 경기 일본전 만약에 독일 비겼잖아요. 독일 그럼 1승 2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러면 독일 입장에서는 승점을 훨씬 더 확보할 수가 5점이죠. 있고. 네. 이제 뭐 그러니까 물론 이제 축구는 다 결과가 나오고 그래. 나서 우리가 하는 네. 얘기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독일 입장에서는 26인 스쿼드 구성하는 것부터 되게 자본이 많았는데 결국 일본한테 발목 잡히면서 시작했고 스페인 비긴 거 오케이. 근데 코스타리카 이겼는데 자력 진출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독일은 2대 연속 짐 쌌고 스페인은 일본한테 발목 잡히면서 끝났고. 이거 쪽팔린 거야. 네. 다 독일은 지금 보면 대표팀 내부에서도 전체적으로 축구에 집중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뉴스들을 봤을 때. 근데 그건 거고 결국의 결과는 니네들 2개 대회 연속 탈락이다. 조별리그 탈락. 이것만 남은 거고 한즈 플리크 감독에 대해서도 육관하게 빛나는 대단한 감독이었지만 이렇게 되죠? 그러면 그 평가 새로워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 나와요. 그 업적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만. 근데 이제 국가대표팀에서의 성적이 어쨌든 이렇게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인데. 수모야. 독일인데. 뭐 코스타리카는 많은 실점을 하면서 아쉽죠. 코스타리카도 네. 사실 0대7 경기가 아니었다면 그렇지. 이번에 골득실을 계속해서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여러모로 좀 아쉬운 패배를 당하면서 1승 2패로 마무리하게 됐고 그래도 독일을 상대로 역전까지 몰아붙였다는 것에 그쵸. 아마 코스타리카 팬들은 좀 많은 의의를 두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죽음의 조 일본을 보며 많은 팬들이 그냥 즐거워했었던 그 조가 결국엔 일본이 쇼앤프로브를 한 그리고 독일은 2대회 연속 수모를 겪은 네. 스페인도 마지막까지 어려움을 겪은 그런 조가 됐다. 이변 그 자체인 조가 된 2조가 되겠습니다. 네. 축구 나는 이거 보면서 와 축구 오래 볼 일이다. 이게 이제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구나. 제발 우리나라도. 그러길 바랍니다. 네.